안녕하세요. 에어비입니다. 오늘은 LUNC 버나미가 공개한 글인데, 사람들이 L1 태스크포스 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L1 태스크포스 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LUNC 버나미가 좀 상세하게, 최근 들어서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그런, 하여튼 질문 답변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글을 통해서 루나 클래식 그 L1 태스크포스 팀의 좀 속사정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외부에서는 어떤 팀이나 어떤 조직에 대해서 상당한 환상을 가지고 정말 어떤 모습일까, 그네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 엄청 그런 환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또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정작 그네들은 그 해당 팀이나 해당 조직들은 너무 심플하고 너무 명확해서 딱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리가 없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많죠. L1 태스크포스 팀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팀은 L1 팀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모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빈센트, 슈퍼맨은 다 알겠고, 틸은 그 프라그 위어딕을 틸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프라그 위어딕, 그리고 그다음에 엘렌시 버나미, 룽크 버나미로 나오네요. 그다음에 조로 이 사람도 모르죠. 맨 첫 번째랑 맨 마지막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쨌든 자라다르 대신 들어온 그 선임 개발자고, 그리고 이 조로라는 사람은 주니어 개발자, 가장 이제 막내 개발자, 그런 거, 좀 단순 코드나 이런 것들 이제 작업시키는 사람이 있다 얘기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조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또 계속 이어서 볼게요. L1은, 미스터 가디키안 또는 미스터 앤더슨과 같은 외부 계약자를 활용합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제이콥 가디키안이랑 앤더슨, 이게 자라다르죠. 이 사람을 사용합니까? 이렇게 외부 계약자라고 해놨는데 자세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아니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L1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하면은 이 팀원들이 대부분 그 일을 하게 되고 외부 인력들은 따로 함께 협업하거나 하는 일이 잘 없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전에만 해도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이럴 때는 검증임들부터 해가지고 좀 에드워드 김도 그렇고 외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사실은 이거는 말이 길어지고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단호하게 특히 제이콥 가디키안이랑 자라다르 관련돼서는 그냥 단칼에 아니옵니다. 아니요. 그리고 펠틴은 언제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5월 31일 단답이 제일 명확합니다. 그리고 익명 개발자의 전체 라인업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팀에서 모든 결과물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네, 개발자들 전체 라인업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래도 지금 개발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L1 팀의 매개 변수 변경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까? 리워드 정책 레이트 0.5로 증가시킵니다. 정확히 말하고 누가 코드를 구현했습니까? 그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드워드 김은 바쁠 것입니다. 현재 L1에 누군가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매개변수 변경 제한이었습니다. 매개변수 변경 거버넌스 제한이 성공적으로 전달되면 변경이 자동적으로 구현됩니다. 그리고 슈퍼맨은 현재 팀에서 일하고 있나요? 그는 팀에서 있을 수 있지만 떨어져 있습니다. 그가 현재 체인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슈퍼맨 있냐고 이제 물어본 건데 슈퍼맨이 현재 개인 사정으로 인해 무급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아직 안 돌아오고 있죠. 현재는. 그리고 자라다르가 돌아왔습니까? 어떤 분이 현재
LUNC 기터브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돈을 받나요? 이렇게 그쵸, 좀 근거 없는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자라달은 현재 반환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특정 코드 항목에 대한 팀의 질문에 자발적으로 무급으로 답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작성한 항목으로 빈을 돕는 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개발자들 사이에 상당히 관례적인 것으로 이전에 개발한 것을 다른 개발자에게 안내하여 시간을 절약할 의향이 있습니다. 잘하더라. 그 전에 이제 작은 코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빈한테 인수인계 하느라고 잠깐 기터브 로그인 해가지고 작업한 게 조금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잘하더라가 돌아온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 L1 팀에 슈퍼맨이나 시니어가 없는데 그들의 돈은 커뮤니티 풀로 반환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2분기는 4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결과 현재 분기가 2주 남았습니다. 언급했듯이 팀과 작업을 시작한 코스모스 SDK 전문가인 빈센트를 고용했습니다. 고용하지 않은 자금은 분기 말에 이전 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커뮤니티 풀로 반환됩니다. 네, 이건 좀 딱딱하네요. 멘트가. 네, 뭐 길어지면 힘들어서 그런지 아무튼 최대한 사무적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요거는. 그리고 L1 팀은 왜 렉시스의 테라포트 개인 소유의 D앱 구제를 도우려고 했고 스티브는 왜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스티브가 LUNC 번함이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L1 팀은 자금 도난이 블록체인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갑 주소를 남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코스모스 SDK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지갑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 외의 시간에 아주 적은 양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아주 조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노력은 거버넌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부정확하고 보고된 것처럼 코드베이스의 기본 분기 내에 구현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조금 작업하긴 했지만은 뭐 구현된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다. 뭐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뭐 피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사람이 물어본 거는 뭐 왜 이렇게 도와주냐, 둘이 뭐 친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내에서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2명의 주니어 개발자만 작업하고 있는 L1 팀이 어떻게 5월 말까지 페리티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유 공격적이네요. L1 팀에는 주니어 개발자가 1명뿐입니다. 네. 그렇죠. 잘하다란다. 그 프라그 위어딕이랑 빈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개발자라고 하면은 엄청 섭섭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니어 개발자는 조로 한 사람이고 빈이랑 틸은 마찬가지로 선임 개발자로 간주되어 그런 이제 높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4월 말에 채용된 코스모스 전문 개발자 빈센트가 있습니다. 페리티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발 작업이 1분기에 80% 완료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팀은 현재 보안 사항을 감안할 때 페리티 업그레이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문제없이 잘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L1 팀이 마이그레이션 기간 중에 있는 WM 설정을 실행하여 개발자가 계약을 재배포할 수 있는 옵션을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L1 팀은 코즈마즘 업그레이드를 위한 모든 옵션을 평가했습니다. 광범위한 토론 후에 아이언맨 자신이 옹호한 최선의 옵션 중 VM 구성을 실행하는 대신 스마트 계약을 마이그레이션하는 옵션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중 VM 구성에 강력히 반대하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다중장애 지점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 소유자는 제한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코즈마즘 버전 1.1.0으로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WM이랑 VM 이게 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네, 모르는 거는 저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어떻게 L1 팀과 테라그랜치 파운데이션의 회원 협의회에 모두 참석하여 지불금 및 기타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LUNC 버나미는 테라그랜치 파운데이션의 회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네요. 테라그랜치 파운데이션은 언제 첫 번째 보조금 전달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0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 지불해야 합니까? 네, 이거는 뭐 빌보 베긴스나 네? 빌보 베긴스나 그 랍비 같은 사람들이 하던 질문들이죠. L1 태스크포스는 테라그랜치 파운데이션과 분리되어 있으며 테라그랜치 파운데이션은 대신에 답변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므로 이 질문은 테라그랜치 파운데이션에 전달해야 합니다.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라다르가 여전히 주요 코드베이스를 살펴보고 PR을 병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티브가 여전히 그를 다시 몰래 보내려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했네요. 위에 질문이랑 좀 중복되네요. 자라다르는 L1 태스크포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심 있는 개발자이며 우리 팀에서 매우 귀중한 구성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트위터에서 열심히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LUNC 버나미는 그를 몰래 시도하지 않습니다. 자라다르가 유급 자격으로 직장에 복귀하려면 그를 복직시키는 거버넌스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쵸. 맞는 말이죠. 그리고 스티브는 왜 팀의 고위 직원에 지원한 코스모스 개발자 이력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왜 투명성이 부족합니까? L1 태스크포스는 해당 직책에 지원했지만 아직 수여되지 않은 후보자가 자신의 이력서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10명의 지원자가 지원했고 3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가장 광범위한 코스모스 개발 경험을 가진 최고의 후보자가 자리를 제안받아 채용되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다 공개하면 안 되죠. 투명성도 좋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도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스티브가 거버넌스를 통해 실행하지 않고 개빅을 온보딩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개편이 아닌 특정 팀 구성에 대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네, 개빅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죠, 이 사람. 그 테스트에 좀 도와주고 싶다. L1 팀에 자기 무급으로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싶다라고 했던 그 친구 개빅. 그리고 개빅은 L1 태스크포스에 연락하여 스테이션을 통한 L1 업그레이드 테스트를 돕기 위해 무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현재 무료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임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커뮤니티 지출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돈 안 주기로 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테라그랜치 파운데이션은 언제 올로즈의 자금옷을 위원회에서 추방합니까? 이것은 이해관계에 대한 대규모 충돌이며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테라그랜치 파운데이션 질문은 L1 태스크포스가 아닌 테라그랜치 파운데이션에다가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놨네요. 전체 1분기 로드맵이 65% 미만이 완료 및 전달되었는데 스티브가 1분기 항복이 100% 완료되었다고 거짓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한 적이 없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이 위치에서 분기 보고서의 끝점을 검토하십시오. 2023년 1분기 분기 종료 상태. 다음 요약은 상태를 제공합니다. 작성자 LUNC 버나미. 이거 이제 보면은 그 전에 LUNC 버나미가 이제 지금 작업을 어디까지 진행을 했고 했던 내용들인데 저희가 이렇게 그 전에 자기들이 L1 태스크포스 팀이 계획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진행했던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업무를 진행을 했고 그 해당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나열된 모든 항목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당한 커뮤니티 토론이 필요하고 별도의 거버넌스, 즉 블록이 생성되는 속도를 크게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항목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1분기에 나열된 모든 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그 라삐나 그 빌보 베긴스가 주장했던 부분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표현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졌고, 그거에 대해서 딱히 답변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질문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티브가 커뮤니티 참여를 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락체 역할을 하는 것도 그의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을 무시합니까? 네. 지금 좀 전에 했던 얘기 바로 질문으로 나오네요. LUNC 버나미가 L1 태스크포스는 1분기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하고 한 달에 2번 열린 트위터 공간에서 AMA를 주최하고 유튜브 인터뷰를 등을 하는 등 가능한 개방적이고 투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참여가 12개 이상 있었을 뿐 아니라 정기적인 상태 업데이트가 제공되었고 수백 개의 직접 DM 메시지에 응답했습니다. 2분기에 커뮤니티 구성원에 질문을 하고 팀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최소한의 월간 AMA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엄청 좋아지고 있죠. 계속. 자기가 물어본 거를 딱 한 사람이 물어본 거를 정확하게 그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양쪽 모두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티브가 받는 월급 5,000불을 받고 정확히 주당 몇 시간을 일합니까? 네, 마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세요. 이렇게 올렸는데 LUNC 버나미는 주당 약 25에서 30시간 근무합니다. L1 태스크포스는 테라 그랜츠 파운데이션 항목에 대해 언급할 수 없습니다. 네, 마르코는 이제 테라 그랜츠 파운데이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고 자기는 일주일에 25시간에서 30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이런 거는 진짜 하여튼 감정 없이 잘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L1 그리고 테라 그랜츠 파운데이션은 2분기에 LUNC 지불금 및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약 10% 하락했습니다. LUNC가 덤프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놨는데 이게 모든 이런 질문들은 다 진짜 그 라삐가 질문했던 내용들이고 좀 그 트위터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L1 태스크포스는 이번 분기에 LUNC로 변환된 시점에 계산된 LUNC의 가치로 지급되기를 원합니다. LUNC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달러로 환산한 유효 등가 임금도 감소합니다. 그렇죠. 자기들 뭐 임금도 줄어들고 자기들이 알아서 줄어든 만큼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L1 태스크포스랑 뭐 테라 그랜츠 파운데이션은 IRS에서 처리 중인 그들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테라 그랜츠 파운데이션이 IRS 및 기타 모든 규제 기관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것이 L1 태스크포스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 LUNC 커뮤니티가 팀을 위해 몇 대의 노트북을 구매했습니까? 네. 노트북 몇 개 샀습니까? 네, 안 샀대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L1 팀이 1분기에 리시 코드에 대한 LUNC 커뮤니티에 비용을 청구하고 2분기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드는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L1 태스크포스는 리시 코드를 수행할 활동의 일부로 포함하여 커뮤니티가 2분기에 적용되고 구현되는 기능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구성 요소가 2번 청구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코드가 무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전체 릴리스, 엔드-투-엔드 테스트와 같이 구현을 둘러싼 활동이 여전히 있습니다. 새 기능이 주요 릴리스에 추가될 때마다 전체 릴리스를 철저하게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차분하게 잘 대답하네요. 이런 거는. L1 팀이 충분히 L1 태스크포스가 충분한 검증인 참여 노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테스트넷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그쵸. 그런 거 이제 좀 중요했죠. 일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되는 여러 테스트넷이 있습니다. 버전 2.0.0 업그레이드의 경우 베이조 그리고 레벨2 두 개의 테스트넷을 사용했습니다. 베이조 테스트넷은 L1 자원봉사 팀인 개빅이 스테이션 버전을 포크한 곳에서 사용되었으며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스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레벨2 테스트넷은 일종의 드레스 리허설로 1.0.0에서 2.0.0으로 체인 중단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테스트하는 데 활용됩니다. 네, 이거는 바로 얼마 전에 지금 진행했던 테스트였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그런 자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L1 팀이 초기에 식별한 가능한 위험 중 하나는 검증인 세트 30%가 테스트넷에 참여하기를 꺼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순위가 32 미만인 검증인은 블록체인 보호하는 유효성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월 $100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L1 팀은 이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지원되는 구성과 지원되지 않는 구성을 사용하여 테스트넷에 여러 유효성 검사기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부 다른 검증인들은 테스트넷에 참여했습니다. 테스트넷의 다양한 구성은 드레스 리허설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5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잘 됐죠? 그리고 L1 팀이 2명의 훈련생 개발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L1 팀에는 1명의 주니어 개발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했고 그의 신원은 결코 비밀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트위터에 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깃허브에는 샤크라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량 예산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즉 완료해야 하는 작업,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미 제출에 대한 원래 예상 금액보다 적게 지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이 LNC 작업을 원하면 신상 공개를 하라는 극심한 압력이 있었는데 L1 팀은 언제 완전히 신상을 다 공개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L1 태스크포스 내부적으로 그리고 테라그랜즈 파운데이션에 대한 파운데이션에 대해 완전히 신상이 기록됩니다. 테라그랜즈 파운데이션에는 모든 팀 구성원이 세금 양식, 집 우편 주소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커뮤니티 구성원, 엘리언시 버나미, 스티브, 프라그 위어딕, 프라그 두두, 틸, 그리고 빈을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개발 팀원은 깃허브 프로필과 커밋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많은 신상을 공개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버넌스를 통해 모든 개발팀이 독립적인 제3자에게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L1 태스크포스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L1 팀이 테라포트 해킹, 러그로 인해 돈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소스 코드 공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렉시스를 왜 도와주나요? 아니요, 렉시스를 돕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해당 자금이 있는 온체인 지갑에서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커뮤니티가 원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선택적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공된 옵션은 지갑에 있는 자금을 잠갔을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코드를 적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커뮤니티에 먼저 상의하지 않고 블랙리스트 코드들을 개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L1에 있는 누군가가 그것이 나쁜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도난당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갑에 보관하는 기능은 근무 외 시간에 완료되었습니다. L1 태스크포스는 찬성 및 반대 의견이 있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임을 이해하고 다수결 거버넌스를 해결해야 하는 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드는 작은 구성 요소는 설치되지 않았고 메인 브랜치 코드 베이스에 추가되지 않았으며 그쵸. 그 후에 삭제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투표가 돼야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건 아직 뭐 답변이 안 됐나 봐요. 네, 이렇게 전체 질문지를 싹 다 읽어봤습니다. 이거 뭐 재밌는 내용도 많고, 아무튼 L1 팀의 현재 좀 고충도 보이기도 하고, 또 현재 그 커뮤니티 내에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들, 뭐 다방면으로 이런 질문하고 답변하고, 어쨌든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네, 그동안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그냥 쉽게 그냥 미루어 짐작하기만 했던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네, 오늘 루나 클래식 알아본 내용은 뭐 요 정도 내용이었고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